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아쉬운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이었는데 시초가와 비교했을 때는 하락으로 마무리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시초가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하였지만 결국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어서 어제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금요일날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1.2%의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유동성 장세의 힘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보다 더 크게 상승했죠. 약 2.3% 상승해서 금요일날 크게 하락했던 부분을 다시 월요일날 이렇게 큰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시의 방향성을 예상할 때 일부 조정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에도 반영이 되었죠. 그런데 어제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고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을 때 다시 또 추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 출렁일수록 다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일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증시가 조정을 보이던가 단기간에 일부 낙폭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주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시장성이 확장되고 있고 그 시장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한 번씩 출렁일 때마다 관망과 현금 확보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되 낙폭이 과할 때는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현금 확보의 이유는 조금 더 나은 타점에서 내가 원했던 종목의 수량을 매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점을 참조하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막판에는 비교적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여기 아래를 살펴보시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5월 동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5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예상치는 53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의 대표 반도체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5월 29일날 발행된 기사인데 대제목을 살펴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이 10% 급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어서 전세계 점유율이 3위인데 이 기업의 매출이 3개월간 10% 급증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렇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이 급증한 것을 발표하고 나서 지난 6월 초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원대에서 5만원 이상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고 단기적으로 57,000원까지 큰 상승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5월 말까지는 5만원 아래에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6월 초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주도했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업계 3위란 말이죠. 삼성전자가 1위고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인데
이 기업의 지난 3월에서 5월까지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말은, 그렇다면 2분기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도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2분기가 끝난 이 시점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조금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3천억에서 6조 4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4%,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2% 줄어든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삼성전자도 업계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나온다면 주가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었죠. 오전 중에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미국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온다면 증시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매수한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함이 없다면 이런 대외 변수로 흔들릴 때 주식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홀딩하고 추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검색어 상위권에 한알령 해제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던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한알령 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내용은 아니거든요. 올해 초부터 이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단체로 국내에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그리고 국내 연예인을 중국 광고 모델로 발탁한다든지, 여러가지 시그널들이 있었고, 시진핑의 국내 방안, 이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이제 우리가 화장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면세점, 엔터, 카지노,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이런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가장 주도 섹터는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저는 화장품과 관련된 섹터들이 시진핑이 국내 방한할 때까지는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종목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을 때 우리가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본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이 손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왜 손실을 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흔히 많은 분들께서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종목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매수 타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직전인 62,000원 부근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 직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왜 이 종목은 아직도 이렇게 이 구간에서 빌빌대는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반대로 어떤 분들께서는 42,000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약 10,000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손실보는 이유는 종목 선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종목을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왜 분할 매수하는 것과 매수 타점이 중요한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 종목은 정말 비전도 좋고 향후 2, 3년 안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회성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구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실 구간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했고, 떨어지는 구간에 또 매수를 했고,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도 한 번 더 매수를 했고, 오늘과 같은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나의 종목 평단가는 적어도 최고가인 62,000원 부근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서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나는 3년간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매수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매수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또 매수하고, 다다음 주에 또 매수하고, 이렇게 총 4번을 매수하고 앞으로 A라는 종목을 더 매수 안 하는 거죠.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기간이 길다면 흐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텀을 조금 길게 두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물론 장 막판에는 약간 흘러내리긴 했지만 오전적만 하더라도 큰 상승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마다 바로 이어서 큰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다우지수가 큰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도 상승이 나왔죠. 이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각국 정부에서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이런 자금들을 회수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현금 자산을 늘려서 가지고 있고 일부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다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타점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7월 달에는 6월보다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